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한 3주간 동안 유튜브 촬영을 못하게 됐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나름 기술적인 부분들이 제가 조금 부족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를 조금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서야 좀 찾아뵙게 된 점은 저를 기다려주신 그런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 지질혈증, 이제 남은 두 강의를 진행하고 이제 이 파트를 끝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11번째 에피소드 이상 지질혈증과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 뭐 당뇨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고혈압만 있는 환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고혈압의 이상 지질혈증 혹은 고혈압의 당뇨 뭐 이런 세 가지 질환들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다 같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여기 보시면 고혈압만 있는 경우는 40%, 그리고 고혈압의 이상 지질혈증 같이 동반된 경우는 34%, 그다음에 당뇨가 유병률이 다른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봤더니 혈압과 당뇨가 있는 비율이 6.8%, 세 가지 다 있는 비율이 19%라고 체크되고 있습니다. 즉,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만 봐도 우리가 단순히 혈압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랑 동반된 당뇨나 이상 지질혈증 이런 것들을 함께 염두를 해 두어야겠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혈압이랑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상 지질혈증까지 함께 동반되어 있는 그 비율을 보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동반되는 질환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고지혈증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은 아토바, 뭐 로슈바, 에제티마이브 뭐 이런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상 지질혈증에다가 고혈압까지 함께 치료하는 복합제들이 점점 더 많이 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상 지질혈증만 단순히 치료하고 거기에 고혈압이 동반되면 고혈압 약도 함께 또 다른 약으로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났다면, 현재는 아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복합제가 점점 더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복합제 중에서 가장 많이 함께 처방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일단은 피말살탄과 암로디핀, 로슈바스타틴 뭐 쭉쭉 있어요. 보시면 근데 대표적으로 이 복합제들을 보면,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복합제들을 보면 아토바스타틴은 비율이 여기 이거 하나 엑스원알이라는 이 제형만 아토바고, 나머지 뭐 ARB에다가 암로디핀은 거의 다 공통이고 ARB만 조금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스토, 즉 로슈바스타틴을 많이들 처방을 하는데, 복합제로는 이제 로슈바가 다 섞여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RB에 CCB를 덧붙여서 사용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타틴 제형을 추가하는데, 스타틴은 아토바스타틴보다는 로슈바스타틴을 현재 복합제로 많이들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 보면 혈압약이랑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가 함께 덧붙여 있는 복합제의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 비율이 고혈압만 치료하는 그 약제의 비율이 이 복합제보다는 훨씬 더 많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그 추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을
같이 치료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뭐 동반되었으니까 같이 치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일단은 혈압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악화되는 기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압이 지속이 되면 혈관에 어떤 쉬어 스트레스라는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류의 세기도 더 세져서 그것 때문에 인해서 이 혈관 내벽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상받은 부위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NO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그 리포프로테인이라고 LDL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작은 입자들이 이 혈관 벽으로 침투하는 비율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면 뭐 NO와 같은 물질도 줄어들고 산화적 스트레스도 발생하고 엔도셀리얼 그런 펑션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 내에 잘 침착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더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건데,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고지혈증 때문에 이런 LDL 입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혈압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LDL들이 더 잘 침투가 되고 동맥경화가 더 진행된다라는 기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상승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라스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돼 있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서는 이런 AT1 리셉터를 이제 촉진시키는 게 라스 패스웨이, 이제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라스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돼 있는 환자들은 AT1이라는 그런 리셉터의 활성도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리피드 업테이크가 증가하고 바소 컨스트릭션, 그다음에 프리 라디칼 같은 것들이 더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혈압이 고지혈증을 더 어떤 혈관의 침투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를 증가시킨다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고지혈증 자체가 혹시 혈압을 올리진 않을까, 이제 반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보시면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이 LDL이 산화 LDL로 변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패스웨이에 의해서 NO 합성이 감소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 자체에 의해서 이렇게 LDL의 산화가 늘어나서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을 일으키고, 이거에 의해서 프로 인플라마토리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어떤 사이토카인이 많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이제 스타틴이 어떤 엔도셀리얼 셀의 디스펑션을 감소하고 염증 반응을 줄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지혈증 자체가 어떤 프로 인플라마토리 액티비티를 늘어나게 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동맥경화를 더 진행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스타틴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물론 스타틴을 씀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얻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스타틴을 씀으로 인해서 고혈압까지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보시면 조금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스타틴을 썼더니 이런 혈압 강화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 기전을 보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틴에 의해서 산화 LDL의 그런 감소를 이끌어내고, 또한 스타틴 자체가 NO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AT1 리셉터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어떤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에 의해서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이 되는 게 줄어들고 어떤 아테리얼, 그러니까 동맥의 컴플라이언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혈압의 강화 효과를 이끌어낸다를 기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틴을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지질 수치를 떨어뜨리지만 그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엔도셀리알 디스펑션을 개선시키고 NO 합성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혈관에 좋은 그런 이벤트들을 이끌어낸다 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스타틴을 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혈압약을 쓰면 과연 고지혈증이 치료가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PPAR 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PPAR 진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 진이 전사돼 가지고 어떤 액티베이션이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PAR 알파 리셉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을 하게 되면 간이랑 뭐 아디포스 티슈, 지방 세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사를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플라스마 페리엑시드와 TG 레벨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기전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우리가 PPAR 그런 액티베이션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텔미살탄, 로시글리타존이라고 해서 피올리타존 얘네들이 다 TGD 그 당뇨에서 쓰이는 계열인데 이 텔미살탄과 이 두 가지 이 계열들은 PPAR에 대한 활성도가 다른 어떤 약보다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TG 레벨을 줄이고 어떤 페리엑시드 레벨까지 낮추는 그런 효과를 일으켜낼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간된 논문인데 리뷰 페이퍼인데 일단은 스타틴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고지혈증 치료에 의해서만 스타틴을 쓸 게 아니라 스타틴을 쓰는데 이런 라스 블로케이즈와 PPAR 알파 아고니스트를 같이 쓰게 된다면 우리가 스타틴을 씀으로 인해서 다이아비토제닉한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상회하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데 이런 라스 블러커나 PPAR 알파 아고니스트를 함께 쓰게 된다면 그런 효과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또한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 우리가 스타틴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라스 블러커나 PPAR 알파 아고니스트의 효과가 있는 그런 제형을 쓰게 된다면 이 더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이랑 우리가 같이 쓰는 데 있어서 ARB를 쓰게 되는데 ARB를 쓰게 되는 이유가 ARB 자체가 PPAR에 대한 알파 아고니스트에 대한 이펙트가 더 높고 그리고 아까 기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라스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혈관의 활성도가 어떤 엔도셀의 디스펑션을 더 유발하게끔 변하게 되니까 라스 시스템을 억제하는 ARB를 이왕이면 고지혈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덧붙인다면 우리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반된 환자에서 두 가지 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유발하게끔 하는 그런 상호 어떤 시너지스틱 이펙트를 우리가 줄이는데 함께 치료하면 더 그 시너지 이펙트를 아예 없애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제약회사에서도 우리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을 많이들 제형을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모잘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한미약품이랑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이 있어서 참고해봤는데요. 로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인데 일단 아모잘탄은 우리가 이전 고혈압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모잘탄 플러스는 여기다 이뇨제를 덧붙인 거고 이제 아모잘탄 Q라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5ml, 10ml와 같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슈바스타틴을 많이들 이렇게 복합제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5mm, 10mm, 20mm 제형만큼 ARB에 대한 조합도 매우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할 수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